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을 방문해서 행사에 하나 참석을 했는데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력 체결식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각 시도별로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이 어떤 부산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평상시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규모 어떤 회의가 줄줄이 다 취소되고 행사도 다 취소가 되곤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는 회의가 취소가 되는 그런 일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 행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물론 좋게 보면은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만연해 있어도 대통령이 업무를 할 거는 한다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기존의 다른 행사들을 많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또 다 이것이 부산에서 이런 행사를 강행한 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지금 4.15 총선을 한 60며칠 앞두고 부산, 경남, 울산 이쪽 지역은 민주당에서 전략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타 면제 사업도 줄줄이 다 몰아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부산을 찾아서 부산 비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 걸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력을 쏟아붓고 있고 또 특히나 지금은 총선 앞두고 2달 앞둔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부산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의혹 그 의혹이 다시 떠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지방선거 때 송철호 그 30년 지기인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청와대가 다 했는데 그래서 선거농단, 부정선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형태는 좀 다르지만은 다시 총선에서도 청와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조직적으로 관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연결돼서 제가 정권의 선거 중립,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관련한 그런 부분을 강조한 문장을 하나 짧은 문장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 구현의 요체일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발전의 초석으로서 민주국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야 한다. 민주국가는. 이 부정을 방지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죠. 집권 세력이 앞장서서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권 세력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의혹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문장은 뭐냐면은 청와대 하명수사 개입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여기에서 13명, 청와대 출신 5명을 포함해서 13명이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장, 검찰 공소장의 첫머리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첫머리에 상당히 이례적이죠. 범법 혐의, 13명의 범법 혐의를 나열하기 전에 이 공명선거의 그 중요성, 부정 방지 이런 것을 첫머리에 딱 올려놓고 검찰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공소장을 그 다음에 이 혐의들이 쭉 나오는데 그 전에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지금 대통령을 타깃으로 겨냥한 그런 문장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서문에 공소장 서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전에 검찰 수사팀은 대법원 판례 같은 것을 인용을 했고 대통령도 선거 중립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는 그 다음 문장 보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요구된다. 대통령 딱 적세를 했죠. 그 다음에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 청와대 참모, 지금 기소된 5명인데 그뿐이 아니고 지금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기소가 먼저 1차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종석 기소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은 그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이것을 이례적으로 공소장 서론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 대통령이
부정선거 혐의를 받는 공소장의 이름이 언급됐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말만으로 그때 당시 여당이 꼭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것만으로 국회에서 선거 개입을 해서 탄핵이 의결이 됐죠. 탄핵이 의결이 됐고 헌재에서 기각이 됐지만 당시 헌재 기각 결정문을 보면은 그 결정문에서조차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기소장에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뉘앙스가 깔린 거죠. 자, 그래서 대통령이 부정선거 공소장이 딱 언급이 되니까 화들짝 놀랐겠죠. 권력 집권 세력이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그 공소장 공개되면 큰일 난다,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내가 정치적인 책임지겠다. 그 안에서, 내부에서도, 법무부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막은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언급됐기 때문이 아니냐. 이거 잘못하면 정말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대통령 수사 이야기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서둘러 막았는데, 동아일보가 그것을 입수를 했습니다. 공소장을 입수를 해서 지금 하루하루 하나씩 이렇게 범법 혐의, 청와대와 또 송철호, 또 그때 사건을 수사했던 황운하, 이런 사람들의 범법 혐의를 하나하나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떤 보도가 나올지 모릅니다. 어쨌든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은, 검찰이 이 공소장 서론에서 대통령을 거론한 부분에 지금 정권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팀이 공소장을 통해서 하명수사 그리고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관계자와 문재인 대통령까지 간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4월 15일 총선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4월 15일 총선 이후에 수사를 다시 재개할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월 4.15 총선 이후에 수사가 재개가 되면 임종석 1차 소환을 했던 임종석 비서실장을 넘어서 그 윗선 몸통을 겨냥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 안에 2인자 있죠. 실체는 따로 있지만 어쨌든 비서실장 2인자 임종석을 넘어서 대통령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이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거 개입 활동을 지시를 한 출발점이 어디냐, 거기에 대해서 수사력이 모아지겠죠.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출마를 송철호 30년지기 형이라고 부른다는 송철호 시장에게 출마를 권유를 했습니다. 8번이나 그동안 떨어졌으니 본인이 직접 하기 민망해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했는데, 거기서 출발점이죠. 출발점입니다. 물론 출발점에서 권유만 했으면 제될 게 없죠. 형도 한번 이번에 한번 선거가 열리니까 한번 출마해봐. 제될 게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다면은 그것은 상당히 범법 혐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하명수사,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가 이루어졌고, 또 후보 매수가 있었고, 공약 개입이 있었고, 그래서 전체 이 기소장에 보면은 청와대의 7개 부서가 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7개 부서. 7개 부서가 개입을 했고, 물론 그 위에는 비서실장 산하에 7개가 있지만은 수석실까지, 그 위에는 임종석 실장 혼자서 했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없었다면, 지시가 없었다면 안 했겠죠. 근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권유를 했고, 그렇다면은 당선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들도 동원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검찰 기소장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계속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울산시장 선거 때 수사 상황, 김기현 수사 상황을 21번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죠. 울산경찰에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 15번은 민정수석실로 갔지만은, 조국에게까지 갔지만은 6번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정상황실에 직보를 했습니다. 국정상황실,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물론 치안과 안전 기능도 있지만은 이것은 치안 안전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수사 내용이 국정상황실로 직보가 됐고, 그때 국정상황실장은 윤건영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윤건영 실장이 그 보고를 받았어. 당연히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니까는, VIP 관심사항이니까는 보고를 했겠죠. 보고를 하면은 지시가 내려옵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검찰이 밝히는 것이 이게 지금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 공소장에 보면은 또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이 초점을 송철호 후보에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송철호 후보가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송철호가 당선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요청을 했고, 이것이 아니고 청와대가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체가 송철호가 아니고 청와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국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 필요성,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방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국정 수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공소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검찰에서는 그 30년 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고, 이것은 송철호 개인의 위법 행위가 아니고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정권에서 기획한 그런 그 혐의다, 이렇게 보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필요성, 이런 말들이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문재인 수사, 하야, 탄핵, 이런 문제는 광화문 광장의 목소리에서 나왔죠. 광화문 광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언론에서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문화일보 사설, 오늘 석간이죠. 문화일보 사설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재임 중 대통령은 소추가 안 되지만 수사를 해둘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라고 법위의 성역일 수는 없다. 신문 사설에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 사설도 보니까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민 주권 침해는 권력자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점을 각성하기 바란다. 탄핵 사유라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4.15 총선이 끝나고 윤석열호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할 텐데, 지금 남은 것은 임종석, 그리고 임종석 위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물론 그것은 총선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임종석과 그 뒤의 몸통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총선 후 전국이 갑자기 대통령 수사 또는 대통령 탄핵, 이 전국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검찰 공소장의 머릿부분이 아닌가, 정부권의 혼술의 판단입니다.